자, 오늘 이 챕터를 제가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는데, 뭐, 보강이고, 좀 여유있게, 보강? 아니, 하여간 이게 그, 약간의 그 외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쿼터니언은, 원래는 가르칠 생각이 없었어요, 계속. 근데 전에 이제 대학원생이 한 명 졸업하고 회사에 갔는데, 쿼터니언이 뭔지 설명해봐라. 뭐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쿼터니언을 수업 시간에 다루기는 합니다. 근데 쿼터니언은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살짝 얘기를 드리면요. 쿼터니언은 여러분들이 아마 저 숙제에서도 한번 보셨겠지만 이 물체가 이렇게 XYZ 공간 안에 물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물체에 X축 회전, Y축 회전, G축 회전 하게 되면 로테이션 XYZ를 잘 정의해서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임의의 축을 이렇게 꽂습니다. 어떤 방향으로든지. 그리고 여기서 임의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만들어내기가 XYZ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숙제에서 아주 간단하게 대각선 방향으로 그 정육면체의 대각선 방향으로 회전을 할 때 어려움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45도로 계속 해보신 분들은 안 될 거고 특정한 각도가 나오는 걸 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숙제를 해보신 분들은 그 문제의 어려움을 익히 잘 아실 텐데 45도가 아니라 임의의 각도에다가 갖다가 회전축을 꽂는다. 그리고 그 중심으로 돌리겠다. 라고 하는 데에서 유일한 솔루션이 바로 쿼터니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축에서의 회전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쿼터니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동영상 보여드린 것처럼 쿼터니언은 임의의 축의 회전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무언가 UI를 현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 그래픽, 회전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다 하나씩 몇 도 해서 이렇게 계산할 게 아니라 축 하나 박아놓고서는 거기서 회전하는 형태로 문제를 보고 싶다면은 쿼터니언을 빼고서는 풀 수가 없습니다.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 쿼터니언은 예를 들면은 왜 최근에 이게 인기 있냐면은 그 드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흔들리니까 드론이 현재 이렇게 윙 날아가다가 이런 특별한 이상한 각도를 취하고 있을 때 현재의 각도는 자이로 센서를 토대로 해서 알게 되면 내가 얼마만큼 보정을 해야 되는가 평면 이동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쿼터니언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 쿼터니언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그 한 1, 2년 짧게 제 지도 교수였던 분의 아버지가 이제 쿼터니언에 대한 책을 썼던 수학자였는데 이 양반이 쓴 책이 자기가 자식들한테 얘기할 때도 쿼터니언 내가 책을 쓰긴 했는데 이 책은 미국 내에서 한 지역밖에 안 팔린다. 어디냐면 실리콘밸리입니다. 그래서 그래픽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해 있던 그런 부분에서만 쿼터니언이 유행을 해서 자기 책은 지역적으로만 팔리고 안 팔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하여간 이 쿼터니언입니다. 쿼터니언은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진짜 창피한 일인데 하여간 제가 또 올해도 재미를 위해서 한번 망가져 보면요. 이 쿼터니언은 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뭐 물론 이제 표절곡이긴 하지만 한국에 있는 한 밴드가 쿼터니언 두비두비두비두 쿼터니언 관둡시다. 그래서 이 쿼터니언 저는 이게 발음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외톨이아랑 쿼터니언이랑 어감이 딱 맞아 떨어져서 항상 이 뚜비뚜비뚜비뚜 쿼터니언 노래를 가끔 부르곤 하는데 자, 이 쿼터니언은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 굉장히 그 농담 따먹기 형태의 그 잡서를 많이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상 학부 수준에서 다룰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되게 복잡한데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으로도 쓸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수학적인 정의들을 한번 보시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이 수식을 다 이해하시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 하나의 쿼터니언을 이용한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활용을 하셔도 어지간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서 마지막 페이지에
여러분들은 집중하시면 되겠고, 대신에 이제 유도 과정은 사실상 쿼터니언 하나를 가지고서 한 학기라 1년 정도도 수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오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정말로 짧게 1시간 안에 유도를 해서 마지막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다음 챕터에서 쓰실 그 식 하나만 딸랑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쿼터니언은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사원수라는 표현을 아마 보실 거예요. 그래서 사원수, 저도 까먹었다가 방금 전에 찾아봤더니 사원수, 4개의 원 수를 갖고 있다 라고 하는 정의로 되어 있는데, 뭐 항상 제가 얘기 드리지만 한국말도 아니고 뭐 사원수라는 게 한국말도 아니고, 예? 한문들을 짜깁게 해서 만든 일본식 표현이기 때문에 그걸 봐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의의 축, 예를 들면 5번하고 3번 대각선 방향을 관통하는 축이 있을 때 거기를 토대로 로테이션을 해봐라. 3번하고 5번을 관통하여서 로테이션을 해봐라. 그러면 뭔가 X축 방향으로도 로테이션을 좀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Z축 방향으로도 회전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Y축이냐면 여기에 있는 게 이렇게 삥 돌아서 이쪽으로 회전해서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Z축으로 회전을 다시 무빙 코디네이트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형태의 복잡함, 그리고 이 각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Y 각도는 뭐 로테이션 X로 여기는 표현되어 있는데 X축으로 회전을 하셔도 좋고 또는 Y축으로 회전을 하셔도 좋습니다. 뭐가 됐든 이 녀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세상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임의의 축에 대해서 회전을 하는 것들을 어떻게 찾아낼까? 바로 쿼터니언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쿼터니언은 사원수라고 부르냐면요, 복소수를 사용을 합니다. 1학년 때 저한테 공학수학 기초를 배우신 분들은 챕터 2에서 복소수를 배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복소수는 고등학교 때도 배웁니다만 X하고 Y 두 가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X하고 Y, X는 실수부, Y는 허수부죠. 그래서 복소 평면을 만들어서 X축은 실수, Y축은 허수, 이렇게 다루는 게 여러분들이 보셨던 복소 평면이 되겠는데, 세상에 그걸 배울 때 여러분들이 조금 그랬겠지만 복소수는 뭐 평면밖에 없네, 2차원이네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쿼터니언의 세계로 들어오면 복소수를 이용한 4차원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S라고 표현되어 있는 건 실수부고요. 뒤에는 무려 I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복소수가 파트가 3개의 서로 다른 독립 공간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XI, YJ, ZK로 표현됩니다. 이때 I, J, K는 전부 다 허수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하나의 독립적인 허수만 있었지만 여기는 허수도 우리 실수도 X, Y, Z 3개가 있잖아요. 허수도 I만 있는 게 아니라 J도 있고 K도 있습니다. 그래서 I, J, K로 허수 공간을 3차원화 시키고 거기에 실수가 포함이 되니까 공간 자체는 독립변수가 S, X, Y, Z 해서 4개가 돼서 사원수라 부릅니다. 이것도 힘든데 이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이게 이 쿼터니언이 갖고 있는 정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쿼터니언은 그 동력학 계열에서 그 유명하신 양반 해밀턴 아저씨가 유도를 해냈고요. 해밀턴이 이거를 생각을 해내고 누구든 직관적으로 아마 비슷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공간상 3차원 공간 안에 뭔가 오브젝트가 있는데 이 오브젝트를 맨날 X, Y, Z로만 회전시키지 말고 임의의 축을 꽂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뭔가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방법론이 필요할 거고, 벡터하고 각도, 지금 임의의 축이 하나의 벡터가 되겠고요. 여기서의 회전량을 각도 같은 뭔가 이런 컨셉으로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누구든 아마 대충 생각하면 이거 복소수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걸 이 미련한 짓을 끝까지 했던 게 이제 해밀턴이고요. 해밀턴이 중간에 친구한테 보내서 조금 있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이 문제가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되게 어렵다. 해밀턴도 어려워했습니다. 그 해밀턴도. 그렇기 때문에 쿼터니언은 새로운 방법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굉장히 낯설고 와 당황스럽네 라고 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대를 졸업하신 분들도 뭐 박사학위자들의 경우도 뭐 다른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인데 복소수가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쿼터니언을 안 배우신 분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복소수는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다들 생각하시는데 복소수도 이런 식으로 물론 3차원이 아니라 복소평면도 복소 공간도 n차 공간으로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 복소수라고 하는 것들은 실수가 XYZ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머신러닝 쪽에서는 다차 공간들이 뭐 100차, 1000차, 10만 차가 공간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뭐 17차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물리가 아닌 정보 처리하는 지능 쪽에서는 뭐 100만 차원도 가능하고 수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역시 실수가 가능하니까 허수 공간에서도 가능합니다. 정의를 보시면 R이 리얼 넘버, 실수부를 찾는 거, 쿼터니언은 Q로 정의되고요. 그래서 Q의 리얼 파트는 S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너리 파트, 허수 공간은 벡터로 X, Y, Z가 있어서 이렇게 특이한 정의를 갖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I, J, K는 서로 직교 공간입니다. X, Y, Z가 I, J, K로 표현되는 것처럼 허수 공간에서도 I, J, K는 직교로 표현되는 방식이고요. 여기 이제 점이라고 하는 되게 독특한 오퍼레이터 부호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복소수하고 복소수 곱하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여기 곱하기 1을 대신해서 점이라고 하는 기호를 쓰겠습니다. 그럼 J하고 J도 마이너스 1 나오고 K하고 K도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원래는 I하고 I하고 곱하게 되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내적을 하게 되면 I 벡터, 예를 들면은 100이 되겠죠. 100 벡터하고 100 벡터를 도트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숫자 1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허수라서 복소 공간 안에 허수라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기괴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아, 내용이 어렵겠구나. 예, 맞습니다. 그래서 I하고 J하고 곱하게 되면 그때 정의는 K가 나오고요. J하고 K하고 곱하면 I, K하고 I하고 곱하면 J라고 하는 형태가 나오도록 서로 직교 공간 I, J, K가 직교인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복소수하고 복소수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는데 서로 다른 축에 있는 복소수끼리 곱하면 다른 축이 나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크로스 프로덕트하고 되게 비슷하죠. 도트 프로덕트 내적을 하게 되면 원래 1이 나와야 되는데 허수라서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대신에 여기는 서로 복소수가 서로 다른 공간 안에 있는 차원이 다른 I하고 J는 서로 공간이 다르죠. I축, J축이니까 그때는 마치 크로스 연산한 것처럼 다른 축이 오른손 법칙으로 나오더라 라는 것이 바로 이 쿼터니언의 특이 공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I하고 J가 서로 직교 이렇게 되면 직교 표시입니다. JK 직교, KI도 직교. 오소곤얼하다라는 건 직교를 뜻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크로스 프로덕트하고 똑같아서 JI의 순서가 바뀌게 되면 이거 여러분들 연습 문제에도 나와 있죠. 크로스 프로덕트의 순서가 바뀌면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고 여러분들 숙제에도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순서가 위에 있는 것들과 반대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부호가 붙습니다. 이게 이 쿼터니언 두비두비두비두 이제 미쳐버리는 복잡성을 갖고 있는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길으니까 쓰기가 어려워서 이 뒤에 있는 허수 공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벡터로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x, y, z를 벡터로 표현해놓고 이 뒤에는 사실상은 복소 공간, 3차원 공간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 넘버 s 이렇게 빼고 뒤에는 벡터로 한 다음에 괄호를 친 것이 쿼터니언의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벡터가 u 벡터가 있고 뭔가 여기 회전에 관련된 거를 s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제 조금 뭔가 감이 오죠? u 벡터가 있고 거기를 뭔가 각도로 회전을 할 텐데 그 각도에 해당하는 걸 s라고 각도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뒤에서 유도 과정에서 보시면 이 부분을 뭔가 s라고 하는 걸로 표현이 납니다.
자, 그래서 하나는 스칼라 밸류가 있고 하나는 벡터가 있어요. 그래서 스칼라 값과 벡터가 합쳐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쿼터니언의 정의가 되겠고요. 이제 이렇게 이상한 공간을 해밀턴 아저씨가 창조해낸 다음에 얘네들끼리 더하기 빼기에 대한 것도 다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해보면 여러분들 복소평면에서 더하기 하면 어떻게 돼요? 복소수 두 개를 더하면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더해야 되죠. 근데 I, J, K는 서로 다른 축 차원이 되기 때문에 걔들끼리 합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기까지 참 쉽습니다. 복소평면도 이해했는데 이것도 이해할 만하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곱하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곱하기를 하게 되면 IJ끼리, JK끼리, KI끼리 또는 뭐 K하고 J도 곱하는 사례가 벌어지겠죠. 그래서 곱하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자, Q1 정의되어 있고 Q2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곱하기 형태, 점으로 표현되어 있고 두 개 곱하면요. 와, 이렇게 우수수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S1하고 S2 곱해야 되겠죠? S1하고 X2I 곱해야 되겠죠? 얘들까지 괜찮아요. S1하고 여기 있는 녀석하고 곱하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X1i랑 S2랑 곱한 거 여기도 문제가 없는데 X1i랑 X2i랑 곱하면 i의 제곱이 등장을 하죠. i.i입니다. 또 얘하고 곱하게 되면 i하고 j의 도트가 이 사이 점은 제가 하도 길어서 포기했습니다. 안 썼습니다. 그럼 ij는 얼마예요? k가 되겠고 ik는 테이블에서 보니까 마이너스 j가 되겠고 ji는 마이너스 k가 되겠고 이 짓을 다 하면 정리가 마지막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ijk, ikj, jki, kji 그래서 원래 쿼터니언 폼 이러한 형태 실수부와 허수 공간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쿼터니언의 곱하기는요 중간고사 같은 거나 뭐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은데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거 내면 진짜 짜증나서 미쳐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 시험에서 저는 내지 않고요. 저도 이런 걸 풀면요 뒤에서도 제가 고백할 텐데 계속 풀다 보니까 여러 번 틀려가지고 또 풀고 그래야 됩니다. 워낙 복잡해서. 어쨌든 Q1하고 Q2를 곱했더니 실수 파트가 이렇게 정리됐고 I 파트, J 파트, K 파트가 있는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보시면은 여기 세 줄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실수부하고 곱해져 있는 거, 그다음에 여기는 허수부에 있던 것들 S가 하나도 없죠. 여기는 S들이 붙어 있고 여기는 S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에 있는 거랑 이거랑 해서 세 줄을 벡터 형태로 정리를 하게 되면요. 첫 번째 바로 이런 수식이 하나가 등장해요. S1, S2 여기에 있는 X1, Y1, Z1이 U1 벡터가 되겠고 X2, Y2, Z2가 U2 벡터인데 이렇게 여기서의 도트는 내적 도트 프로덕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크로스 프로덕트가 하나 붙어서 최종적인 수식은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저 유도해봤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걸 곱하게 되면 여기에는 실수 파트, 여기에는 뭔가 벡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실수, 그다음에 여기는 스칼라, 여기는 벡터. 그래서 S 프라임, U 벡터 프라임 형태로 다시 쿼터니언이 등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얘기드리지만 이걸 전부 다 이해하라는 얘기로 설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쿼터니언이라는 게 있고 이러한 정의를 토대로 해서 마지막에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 유도가 되더라라는 부분만 설명을 할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쿼터니언은 4차로 되어 있는 복소수구나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고 더하기 곱하기 정도는 하게 되면 쿼터니언끼리 곱하면 쿼터니언이 나오고 쿼터니언끼리 더하면 또 마찬가지죠. 여기 스칼라, 여기 허수 공간이 나오니까 또 쿼터니언이 나오고 쿼터니언은 사칙 연산에 대해서 최소한 더하기, 빼기, 곱하기에 대해서는 쿼터니언이 나온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쿼터니언의 크기를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 이 복소 평면에서 보시면 Z 제곱을 해야 되죠. 절대값 한 다음에 Z 제곱을 하면
Z 곱하기 Z 예, 바가 붙죠. 이 바는 뭐냐면 켤레 복소수였죠. 켤레. 갑자기 켤레 복소수 콘주게이트. 예. 여러분들 콘주게이트 오랜만에 저도 갑자기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났어요. 위에 바 붙여서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한국말로는 켤레라고 불렀습니다. 요새도 이렇게 부르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Z에 바를 붙이면은 콘주게이트. 정의는 x 더하기 y i가 z라고 할 때 z 바는 x 빼기 y i에서 허수부의 부호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 기법으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쿼터니언의 크기를 구할 때는 쿼터니언 곱하기 쿼터니언 바 컨주게이트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수식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첫 번째 Q1 대신에 Q를 넣고요. Q2 대신에 Q 바를 넣습니다. 그러면 S1, S2 컨주게이트는 켤레는 실수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이거는 S 똑같으니까 S 제곱이 됐겠고요. 여기는 U1 이겠고 여기는 부호가 어떻게 돼요? 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죠. U1은 첫 번째 있는 Q의 벡터이고 U2는 두 번째 있는 Q2의 벡터인데 Q로 똑같이 넣고 여기가 켤레이면은 U고 여기 마이너스 U가 되니까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겠습니다. 나머지 과정은 복잡하니까 잘 빼고 SU 이거 1, 2가 다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SU2는 마이너스 U가 되겠고 여기는 S 그냥 U가 되니까 두 개 빼버려서 여기에 마이너스 붙고 여기는 플러스니까 두 개를 빼서 사라져 버리겠고요. 여기는 U 곱하기 마이너스 U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은 벡터끼리 크로스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숙제 중에도 나와야죠. 이거 없어집니다. 0입니다. 그래서 이 벡터 파트가 싹 사라져 버리고요. 여기는 내적이니까 스칼라 값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최종 결과물은 스칼라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해서 여긴 다 사라졌고 U하고 U의 도트 프로덕트가 여기 이렇게 남았고 S 제곱 여기 있습니다. 이게 쿼터니언의 매그니튜드 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닛 벡터가 있는 것처럼 어떤 벡터가 있는데 그것의 크기로 나누면 유닛 벡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닛 쿼터니언이 있습니다. 진짜 미쳐버리겠네요. 그죠? 개념적으로 되게 복잡한데요. 이 수식을 우리가 이용을 할 거고요. 매그니튜드 오브 쿼터니언의 크기는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이 두 수식 때문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퓨어 쿼터니언이라는 컨셉이 또 있고 유닛 쿼터니언이라는 컨셉이 있습니다. 이 유닛 쿼터니언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퓨어 쿼터니언 S가 0이어서 실수부가 없고 벡터만 존재하는 것을 퓨어 쿼터니언이라고 합니다. 수학적으로 따질 때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고요. 퓨어 쿼터니언은 사실상 그냥 벡터 하나를 의미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S하고 U 중에 S가 0인 경우가 퓨어 쿼터니언이고요. 그래서 이 퓨어 쿼터니언의 개념을 가지고 보시면 앞에 어디 갔어요? 여기도 있네요. S 값이 0이니까 퓨어 쿼터니언의 매그니튜드는 S가 없기 때문에 도트 프로덕트만 남습니다. 그러면 퓨어 쿼터니언은 정말 벡터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스칼라 값이 없으면은 복소 공간 안에서 정의되어 있는 벡터만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 공간 안에서의 벡터하고 똑같은 컨셉을 갖습니다. 퓨어 쿼터니언은. 근데 벡터가 단지 복소 공간 안에 정의되어 있다. 이런 차이만을 갖습니다. 자, 이 유닛 쿼터니언은 뭐냐면요. 이걸 또 부르는 어려운 말이 있어요. 벌서라고 부르고요. 벌써 20분이 지났는데요. 벌서는 이 쿼터니언의 매그니튜드가 1인 경우를 뜻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보셨던 S제곱 더하기 U 도트 U가 1인 경우를 유닛 쿼터니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벡터가 있는데 그 벡터의 노음값이 1이더라. 유닛 벡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성격이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쿼터니언을 복소 공간 안에서 정의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문제가 이제 하늘로 날아가는 안드로메다를 가는 시점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인버스 쿼터니언이라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4층 연산 얘기하다가 제가 찔끔 해가지고 더하기 빼기 하고 곱하기는 된다고 했는데 나누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나누기는 무언가 분수화돼야 되기 때문에 나누기, 즉 마이너스 1승에 해당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이것을 인버스 코터니언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보시면 코터니언의 매그니튜드의 제곱은 Q하고 Q 컨주게이트가 되겠고요. 그러면 Q가 이쪽으로 넘어오고 Q의 제곱이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이게 Q의 인버스, 이게 바로 Q의 제곱 매그니튜드가 들어가고 컨주게이트를 쓴 것이 Q 인버스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난 모르겠다. 이제 조금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느끼실 텐데, 이거는 복소수에서도 똑같이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때 복소수가 사이즈가 만약에 Z가 이거 뭐예요? Z의 제곱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Z가 이쪽으로 넘어오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Z의 인버스는 Z 제곱의 매그니튜드 크기분의 Z 바가 되겠죠.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복소수 나누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갖고 하는 것들,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치면은, 이건 뭘로, 여러분들 이런 거 해보셨잖아요. x 더하기 y, i분의 뭐 a 더하기 b, i.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이거 푸실 때 여기 양쪽에다가 곱하기 x 빼기 y, i를 곱했죠? x 빼기 y, i. 그러면 이 밑에는 뭐가 돼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바로 이게 등장을 하죠, 여기에. 그리고는 뭘 곱했어요? 켤레복소수를 곱했죠. 네?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밑에는 매그니튜드가 되고 이 부분은 켤레가 들어가는 거. 그걸 수식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이 녀석입니다. 그래서 복소평면 배우실 때 이 연산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은 결과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 여기에서 Q가 뭐예요? 유닛 쿼터니언이면 크기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Q 인버스는 Q 켤레복소수라는 황당한 경우가 등장하죠. 이것은 복소수여도 마찬가지예요. Z분의 1은 Z의 크기가 1이라면 Z 켤레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쿼터니언의 가장 기본적인 수식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고요. 지금부터 이제 쿼터니언을 이용한 회전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우리가 이거를 벡터로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쿼터니언이 아니라 벡터로 푼 다음에 이거를 쿼터니언에 거꾸로 적용하는 사례로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U 벡터가 있고 여기 뭔가 S라고 하는 거, 이거 쿼터니언의 정의잖아요. 이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U 벡터가 있고 각도를 세타만큼 회전을 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점이 하나가 필요하겠죠. 뭔가를 회전시켜야 되니까 여기에 점이 하나가 이렇게 띵 하고 주어졌고 원점에서부터 얘는 V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녀석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 축에 대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야 되니까 여기 세타로 됐고 여기 동그라미 하나가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V 프라임은 뭘까요? 세타만큼 회전을 했으니까 어떤 축에 이 축 U라고 하는 거, 근데 어떤 축인지 이거는 U라고 알 수는 있지만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로테이션해서 세타만큼을 회전하는데 V를 넣어서 U축에 대해서 직각인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 V 프라임이 나오더라 라고 먼저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로테이션은 V 프라임, 로테이션 세타, V를 집어넣어서 세타만큼 회전을 했다면 얘는 S축과 T축이라고 하는 형태로 문제를 분리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S축하고 T축은 뭐냐면요. 바로 이쪽 축 분야, 여기서 직각이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직각이잖아요. 그래서 축을 하나, 임의의 축을 VT는 사실 U하고 같죠. 이거 하나 만들고, 뭔가 이쪽 방향, VS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벡터는, 뭐예요? V 벡터는 VS하고 VT를 합치면, 벡터하고 벡터의 썸 해서 V 벡터가 등장을 한 겁니다.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여러분들 XY 공간 안에서 어떤 벡터가 있다면, VX 성분 더하기 VY 성분.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은 이 V가 나오죠. 그죠? 이 짓을 지금 한 겁니다. 근데 축을 하나는 U축하고
똑같은 방향, 또 하나는 임의의 이 동그라미 있죠? 이 위에 있는 하나의 축을 잡아서 그걸 VS라고 정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가 이제 힘든데요. 제가 버벅거리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을 바로 이 위쪽에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이제 하나의 동그라미를 그릴 거 아니에요. 위에서 보니까 이쪽에 U축이 있고 VT 방향도 여기 있고요. VS가 이쪽에 있고 세타만큼 회전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VT는 별로 쓸모가 없으니까 여기에 직각인 하나의 임의의 축을 만듭니다. 우리가 VS하고 VT가 여기 있으니까 VS, VT 여기 이렇게 꽂혀 있죠. VT하고 VS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오메가라는 새로운 축을 하나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 문제는 회전을 나타내기 위해서 VS축과 오메가 축으로 표현됩니다. 근데 오메가는 VT하고 VS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서 만들어진 녀석입니다. 자, 그러면 VS를 유도해 보면요. VS는 자, V 값하고 V 벡터하고 U 벡터의 도트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V 벡터를 U 벡터 위에다가 어떻게 해요? 프로젝션을 시키는 거죠. 이 값은 프로젝션입니다. 여러분들 A 도트 B 하면은 A, B 코사인 세타 되죠. 그래서 A의 값을 코사인 세타 해가지고 A하고 B가 있으면 얘가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죠. 여기 세타니까 A 코사인 세타. 바로 요 위에다 B축 위에다 요만큼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B하고 같다는 거죠. 그래서 V 값을 U에다가 프로젝션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게 벡터화 돼야 되니까 U 방향 거기에다가 곱해준 겁니다. 얘는 스칼라 값이 얘는 벡터를 곱해서 우리는 VT로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V는 알고 있고 VT도 구했기 때문에 VS는 V 빼기 VT를 하면 VS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보셨던 제가 여기서부터 빨리 할게요. 알세타 VS인데 VS를 이제 구했기 때문에 VS는 바로 이 수식을 들어다가 이 안에다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들어다가 이 안에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는 우리가 또 알아낼 수가 있죠. 여기가 VS고 여기가 오메가이기 때문에 세타만큼 회전하면 코사인, 사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코사인, 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 그 소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코사인 VS와 사인 오메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속도를 빨리 하는 이유는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와씨 이건 진짜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 이 과정을 나중에 천천히 한번 보시고 싶으신 분만 보십시오. 그래서 알세타 VS 부분을 구했어요. 바로 요거 하나 구했고 요 부분이 이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VS가 여기 슈로 오메가는 U 곱하기 VS U하고 VT는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근데 VT는 사이즈가 유닛이 아니죠. 여기 V의 요만큼이 VT이기 때문에 그래서 U는 현재 유닛 벡터입니다. 유닛이고 VS는 여기에다가 크로스 프로덕트해서 유닛하게 바꿔주면은 최종적으로 오메가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렵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서 알세타 VS는 코사인 VS 사인 오메가가 됐고요. VS는 앞에서 구한 수식 여기 집어넣고 오메가는 U하고 V의 크로스 프로덕트고 그래서 이 알세타 VS가 알세타가 뭔지 몰라요 우리는 그죠? 알세타가 뭔지 모르는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여기에다 대입하면 수식이 이렇게 지져오는 수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알세타 VS라고 하는 수식이 되겠고요. 알세타 VT는 어떻게 할까요?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그겁니다. 알세타 VT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가 뭔가 U축이 있고 VT 쪽 방향 그리고 여기에 VS 방향 이쪽이 VS 방향 VT 방향 VT는 U에다가 프로젝션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V를 U에다가 프로젝션 시키고 그거는 어느 방향? U 방향이죠. 그래서 VT가 U 위에 올라갈 때의 크기를 뜻하는 게 V 도트 U가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코사인 세타 때문에. 그리고 어느 방향이에요? U 방향. VT는 U 방향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은 여기 그대로 내려왔고요.
이 수식에다가 얘를 더해 놓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코사인 어쩌고저쩌고 이 복잡한 수식 요거죠. 요 녀석 여기 들어가고 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요게 앞부분 I세타 Vs에 해당하는 거, 여기가 I세타 Vt에 해당하는 거. 이 수식을 정리를 더하면 코사인이 두 번 나왔기 때문에 코사인 V 있고 여기 VUU가 또 있죠. VUU. 그래서 얘하고 마이너스 코사인을 합쳐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식을 유도 과정은 이렇게 유도를 할 수 있지만 의미 레벨에서 되게 잘 보셔야 돼요. V를 세타에 대해서 회전을 했더니 V 프라임이라는 벡터가 나왔죠. 결과가 벡터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스칼라 값 곱하기 V 벡터죠. 얘도 스칼라 값, 얘도 스칼라 값이죠. 스칼라. 근데 마지막에 벡터가 있죠. 이거 벡터겠죠. 얘 뭐예요? 스칼라 값. 예, 크로스 프로덕트의 결과는 V가 나오죠. 그래서 이 결과는 벡터가 맞겠습니다. 그래서 벡터 공간 안에 V 프라임은 속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틀린 게 없이 유도가 됐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특정한 방향 U에 대해서 회전을 한다면 V 벡터는 회전값 코사인 세타 요거를 대입을 하면 우리는 V 프라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벡터 스타일로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는 이렇게 복잡한 수식을 쓰시면은 임의의 축에 대해서 회전하는 것들을 정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미쳐버리죠. 저희는 이 수식은 한 번도 안 써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여기 U축, 여기 V축이 있고 바로 이 수식이에요. 임의의 U축, 아비트러리는 임의, 뭐 아무거나라는 뜻을 갖고 있는 임의로 임의 동행했다. 임의로 내가 그냥 해버렸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축을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정말로 이게 답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알기 쉬운 것들. X축을 Z축 주변으로 90도 돌려보겠습니다. 그럼 뭐 나와요? 이게 X축, 이게 Y축, 이게 Z축이니까 X축을 Z축 방향으로 회전하면 90도 회전하면 Y축이 나오겠죠. 이 결과에다가 맞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U축은 뭐예요? U가 바로 Z가 되겠죠. V는 뭐예요? V가 바로 X 벡터가 되겠죠. 여기다 데이터 보겠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90도니까 코사인 90도 얼마예요? 0이죠. 0. 그리고 V는 X. 그죠? 1 빼기 코사인 세타. 1 빼기 0. 그 다음에 V가 X가 되겠고요. U는 회전축, Z축이잖아요. 지금 여기 얼렁 G액시스, Z축 주변으로 회전하겠다고 했습니다. U가 Z가 되고, 다음, 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90도니까 1이 됐겠고요. U는 뭐예요? Z축이고, V는 뭐예요? X축입니다. Z 크로스 X는 뭐가 나오죠? 자, Z하고 X 이렇게 회전을 하니까 Y축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결과 Y가 되겠고 여기는 자 0X 0하고 X 곱하니까 0 되고요. 여기는 1 곱하기 X하고 Z의 도트 프로덕트 값은 얼마요? X하고 Z는 90도로 되어 있죠. 도트 프로덕트 내적하면 어떻게 돼요? 0 나오죠. 그래서 0Z가 됐습니다. 아이씨. 네. X축하고 Z축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X는 100이고 도트 프로덕트 Z는 001이죠. 계산하면 1하고 1가 0 나오죠. 각도가 90도인 경우에 내적은 두 개의 사이값이 90도면 내적은 0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했을 때 1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유닛 벡터 X나 아까 X 도트 X 이렇게 해주면은 1 나왔잖아요. 자기 자신이 100이라서. 근데 서로 90도인 것끼리 도트 프로덕트 하면 항상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사라졌고 마지막 Z축 크로스 X를 했기 때문에 Y가 등장을 했고 답이 Y가 나옵니다. 이 연산은 굉장히 중요한 연산이에요. 사실 전 못 외우고 프로그램에 가끔 넣어놨다가 가끔 쓸 일이 있는데 벡터로서 우리가 임의의 축에 대한 회전 문제를 푼다면 이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많은 경우에는 이 수식이
계산하기만 더럽게 힘들고 좀 애매한 데다가, 그리고 우리는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얘를 그냥 쓰긴 그렇고, 왜냐면 매트릭스 만들 수가 없잖아요. 여기 크로스 프로덕트도 있고 도트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쿼터니언을 써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싫은 저도 너무 어려운 수식이라서. Q는 SU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S하고 U 값을 우리가 잘 조정을 해서 S는 코사인 2분의 세타로 바꾸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세타만큼 회전하는데 특이한 숫자 S는 코사인 2분의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사인 2분의 세타하고 벡터 U에다가 사인 2분의 세타라는 스칼라 값을 곱해주는 형태로 문제를 정의를 합니다. 이게 이제 쿼터니언에서 신기한 점이고요. 요걸 찾을 때까지 해밀턴도 아마 고생 좀 했을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2분의 세타하고 사인 2분의 세타를 넣어야 이 문제가 쿼터니언 형태로 이제 잘 풀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값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S하고 U가 있는데 U 앞에 특히나 사인 2분의 세타를 곱했고 S에는 코사인 2분의 세타를 대입해서 정의를 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쿼터니언만 우리가 쓰기 편한 형태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의한 쿼터니언의 매그니튜드를 확인해 보면 S제곱 더하기 U 도트이기 때문에 대입해 보시면 크기가 1이 나옵니다. 뭔가 쿼터니언, 유닛 쿼터니언의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정의가 그냥 처음부터 나와버립니다. 이 유도 과정은 증명만 할 수 있지, 거꾸로 유도를 전 못해요.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아까 V라는 벡터를 놓고 특정한 축 U에 대해서 세타만큼 회전하면 V 프라임이 나오는데, 그때는 우리가 위에서 정한 Q 곱하기 V 프라임 곱하기 Q의 인버스가 필요하더라. 이게 첫 번째 정의입니다. 이걸 거꾸로 유도는 못하겠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 앞서의 결과하고 같다라는 것만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QV, Q-1 양쪽에 복소수가 있죠. 네? 여러분들 희한하게 보셔야 되는 건 V가 있고 왼쪽에 복소수 하나, 코터니언 하나, 오른쪽에 코터니언 하나가 있습니다. 양쪽을 싸버렸어요. 이런 사례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XTAX 이런 식으로 X가 좌우를 싸게 되면 타원방 정식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전이나 뭔가 회전량 뭐 이런 것들, 어떤 것을 토대로 해서 뺑뺑 돈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런 양쪽의 켤레 상태를 많이 유지합니다. 여기서는 인버스로 표현되어 있지만 나중에 여러 가지 복잡한 데에서 여러분들이 유사한 뭐 해시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선형 대수 쪽에서 유사한 사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Q의 인버스는 Q의 크기가 1이기 때문에 Q바, 켤레 복소수, 컨주게이트가 들어가고요. 그럼 이제 QV, Q바 이대로 위에 있는 거 대입하고 Q바니까 플러스 Q가 여기는 마이너스로 바뀌었고요. 이걸 이제 그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얘하고 곱하면요 이렇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U하고 V가 뭐예요? 복소수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연산을 손으로 풀게 되면요, 그리고 여기 이거하고 이 뒤에 있는 녀석하고 이제 짝을 맞춰서 여기는 스칼라, 여기는 뒤에 U 벡터 같은 거죠. 얘네들끼리 곱하기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U, V, U 얘들이 다 복소수인데 곱해야 돼요. 자, 이거 유도하다가 여기까지는 유도가 됐어요. 그래서 UV, 여기는 UV, VU 이 두 개 서로 다르죠. 그래서 UV는 이렇게 나왔고요. VU는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왔고, UVU까지는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다. 이 마지막 있죠? 여기까지는 제가 계산했어요. 솔직히 여기까지 계산했고요. 요거.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해야 되는데, 3번인가 4번인가 틀린 다음에 포기하고 결과를 여기다 갖다 써놨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제가 유도 못했어요. 하다가 너무 많이 헷갈려서, 여기 왜 헷갈리는지는 앞서서 얘기 드린 대로 IJ는 K가 나와야 되고 뭐 JI는 마이너스 K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은데 지금 이거 단순히 백인데도 이게 너무 많거든요. 계산하다가 계속 틀려가지고 모으는 것까지는 제가 실패했습니다.
뭐 어느 날 컨디션 좋은 날 말 잡고 풀면 이제 나오겠죠.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V 프라임은 Q, V, Q 바 컨주게이트에 해당하는 녀석이 또는 마이너스 1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수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바로 이 수식이죠. 요것들이 여기 대입이 돼서 코사인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수식을 쭉 정리를 하면 우리가 앞에서 벡터 연산에서 얻었던 바로 이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맞더라 라고 하는 거꾸로 전개에 의해서 정의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참 어떻게 찾았는지 어렵게 찾았을 겁니다. 누구든 간에 이거는 문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이때 쿼터니언은 코사인 2분의 세타와 사인 2분의 세타 U입니다. 그래서 스칼라가 코사인 2분의 세타로 되어 있다는 거, S값이 코사인 2분의 세타라는 거 꼭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뒤에서 쓸 겁니다. 이쯤 되면 이제 제가 쿼터니언은 진짜 복소수로 되어 있긴 하지만 진짜 더럽게 어렵구나. 이게 말장난인데요. 쿼터니언이 컴플렉스 베어리어블인데 정말 더럽게 어려운 투 컴플렉스한 맞습니다. 이게 이해하기 어렵고요. 손으로 풀기도 정말 어렵고 이쯤 되면 이제 나는 이거 못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쿼터니언을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으로 바꾸는 부분만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보시면은 바로 요 렘마 요 녀석은 Q, V, Q 복소수로 켤레 복소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인버스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쭉 이렇게 풀어가지고 재정리를 하면은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가 여기 지금 Q에 Q0, Q1, Q2, Q3, I, J, K, U 벡터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여기는 스칼라 값에 해당하는 거, 코사인 2분의 세타에 해당하는 거죠. 이 Q0, Q1, Q2, Q3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배치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또 어떤 사람이 증명을 했습니다. 이건 증명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이걸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안 할래요. 그래서 최종 결과는 V는 HV, 호모제니어스 이 선형 변환이죠. 매트릭스하고 벡터하고 곱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 의미는 I 세타 V하고 똑같더라. 그래서 이 수식을 여러분들 뒤에 있는 예제에다가 제가 호모제니어스 매트릭스 부분에다가 이미 추가를 해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임의의 축에 대한 회전을 내가 풀어야겠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U라고 하는 임의의 축, 얘는 유닛 벡터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V는 내가 뭔가 점이죠. 점 데이터, 벌텍스, 버리시즈들이 잔뜩 있으면 그 중에 한 벌텍스가 되겠고요. 이 수식을 이용을 하시거나 이 수식은 선형이 아니기 때문에 연산을 할 때 되게 귀찮죠. 그래서 쿼터니언을 쓰게 되면 바로 이것 때문에 Q, V, Q-A 똑같이 나올 수 있어서 Q0, Q1, Q2, Q3를 앞서서의 정의에 따라서 여기에 배치만 하게 되면 호모제니어스 행렬 이 녀석만 갖다가 써도 쉽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호모제니어스 매트릭스 제가 코드로 만들어 놓은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쿼터니언의 임의의 축에 대한 회전을 쿼터니언 기반의 임의의 축에 대한 회전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뭐 드론 회사에서 쿼터니언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여기에서 객관적으로 들어서 알고 기억나는 것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지들도 몰라요. 쿼터니언 가지고 지들이 알아봐야 뭐 드론 회사 나오려면서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드론은 쿼터니언은 4차로 되어 있는 복소 공간이고요. 그러니까 Z는 X 더하기 YI 고등학교 때 배우신 건 복소 평면인데 쿼터니언은 4차 복소 공간입니다. 그리고 스칼라 값 하나와 벡터가 복소 공간 안에 3차원으로 펼쳐져 있는 거고요. 우리는 그걸 복잡한 연산을 통해서 벡터 임의의 축에 대한 회전은 벡터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크로스 프로덕트 도트들이 중간중간 코사인도 이렇게 서로 다른 벡터와 벡터의 합도 해야 되고 벡터와 벡터의 도트 프로덕트도 해야 되고 벡터와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도 해야 되기 때문에
행렬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쿼터니언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행렬로 나타나면 선형 변환의 형태로 쓸 수가 있어서 그냥 매트릭스만 여태까지 다 트랜스폼은 다 매트릭스만 곱해왔잖아요. 매트릭스를 곱한다는 건 선형 변환이고요. 선형 변환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쿼터니언을 이런 식으로 쓴다. 근데 이걸 내가 기억을 못한다. 딱 거기까지 얘기하시면 100점 만점, 120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이용해서 임의의 축에 대한 회전 문제를 뒤에서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무언가 이런 화려한 회전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뭔가 복잡하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클릭할 때마다 옮겨 다니시려면은 쿼터니언 같은 방법을 적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여러분들 아마 솔리드웍스에서 보셨던 이런 사례들 클릭하면 거기로 점프하는 거 여기서의 이 변화는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변환할 때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들이 스위시 모션으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스위시 모션 현재의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 다음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데 나는 이 중간 단계는 어떻게 어느 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걸 쿼터니언 기반의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구한 다음에 H에서 H'으로 가는 과정들을 설계합니다. 근데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에서 우리가 스위시 모션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보신 거는 한 축 또는 두 축에 대해서 직교로 회전하는 것만 다뤘어요. 근데 임의의 축의 회전을 다루려면 그대로 스위시 모션도 쿼터니언에서 다루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스위시 모션의 쿼터니언 버전은 여기서 제가 따로 다루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쿼터니언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는 거, 쿼터니언의 정의가 앞부분 S에 해당하는 거, Q0에 해당하는 게 코사인 2분의 세타였고요. Q0, Q1, Q2는 Q1, Q2, Q3는 앞부분에 사인 2분의 세타가 곱해져 있는 각 축의 유닛 벡터로 표현되어 있는 이 축의 X, Y, Z 요소와 사인 2분의 세타가 곱해져 있는 것이 Q1, Q2, Q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서 이 매트릭스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시면서 임의의 축에 대한 회전, 쿼터니언을 이용하는 사례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부분이라 제가 이걸 다 이해하라는 건 아닙니다만 코사인 2분의 세타가 Q0가 되더라는 점 정도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두 개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끊겠습니다.